혹시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나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괜히 미움받기 싫어서, 불편한 소리를 듣기 싫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살면 평탄할 것 같았죠.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당신을 더 쉽게 대합니다. 당신이 배려할수록, 당신이 맞춰줄수록 어느 순간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평생을 살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은 남의 너무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입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애써도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 이제 포기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걸 그만두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당신이 온전한 당신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진짜 당신을 알아봐 줄 사람들이 남을 테니까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간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느라 정작 내 삶을 살지 못한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시선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남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내가 낯설어집니다. 과연 나는 누구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봤자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후회뿐이라는 걸. 남의 눈치를 너무 보며 살지 마라. 법정 스님의 말처럼 남의 기대 속에서 살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살고 있는 올해 55세가 된 이영숙 씨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하나둘 늘어나고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낯설었던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공허함이었습니다. 이영숙 씨는 평생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느라, 결혼 후에는 남편과 시댁에 맞추느라, 자식을 키우면서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기 일쑤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잘하면 사랑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 이영숙 씨는 가족들에게 당연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려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참고 견디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할 때도 그녀는 늘 조용했습니다. 식당을 정할 때도 메뉴를 고를 때도 먼저 의견을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먼저 물었고 자신이 원했던 메뉴가 있었음에도 그거 괜찮겠네 라고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음식이 나오고 나면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입씩 베어 물 때마다 자신이 원했던 맛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괜찮네, 맛있어 라고 따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의 아침을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듣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며 혼자 앉아 있던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돌본 적은 없다는 것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맞춰주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때 그녀는 문득 책장에서 먼지가 쌓인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친구가 선물해준 책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진짜 나를 찾아라 라는 책이었죠. 그녀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을 향해 던지는 듯한 한 문장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간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느라 정작 내 삶을 살지 못한다. 그녀는 책을 덮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모두를 위해 살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익숙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변하면 가족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남편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산다면 앞으로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책 속에서 또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그 문장을 되새기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것부터 바꿔보자. 그날 저녁 처음으로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은 먹고 싶은 게 있어. 이번엔 내가 고를게. 남편과 아이들은 처음 듣는 말에 잠시 어색한 듯 했지만 곧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가족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였다는 것을. 법정 스님은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관계와 기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순간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가볍게 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친구, 배우자, 직장 동료까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는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하고 싶은 말을 참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들에게 소외되지 않기 위해 다수가 옳다고 하는 의견에 맞춰갔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느라 정작 내 삶을 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식이 원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더 단단해질 거라 믿었고 희생이 결국 사랑과 존중으로 돌아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참고 맞춰줄수록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나는 점점 더 희미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영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가족의 의견을 우선하며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고마워 라고 했던 말이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안일이 그녀만의 책임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내려고 하면 왜 갑자기 그래? 라는 반응이 돌아왔고 엄마도 이제 좀 쉬고 싶어 라는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는 점점 강요가 되었고 스스로를 돌볼 시간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가족들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를 관계에 묶인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관계와 기대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결코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관계와 역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배려와 희생이 상대에게만 이로운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단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또는 상대가 실망할까봐 참고 있는 것이라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싫다라는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절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을 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야 타인도 나를 존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나를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짜 나를 알아봐 줄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남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와 기대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남의 기대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은 나답게여야만 합니다. 나답게 살아야 자식도 남편도 부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책 진짜 나를 찾아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답게 산다는 것을 단순히 즐거운 일을 하고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자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회적 역할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할을 내려놓았을 때 나 자신은 누구일까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깊이 탐구한 적이 있을까요? 진짜 나를 찾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탐구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답게 살 수 없다.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의 탐구를 통해 내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는 과정입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다. 남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불행하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가족을 위한 길일까요? 만약 부모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희생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부모가 자기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도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나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면 처음에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관계는 서로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욕망의 실현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성찰하고 그에 맞게 삶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혼자 있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혼자 있을 줄 모르면 끝내 아무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직면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외로움과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하고 늘 누군가와 함께 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남에게 기대면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금세 불안해지고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외로움을 피하려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더 타인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면 끝내 아무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직면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압니다. 혼자 있는 순간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관계 속에서도 더 안정적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에 상대를 억지로 붙잡지도 않고 상대가 떠난다고 해서 자신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남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환경 속에서 휩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지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롭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찾으려면 반드시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가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이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안해하고 외로움을 피하려 애쓴다면 우리는 결코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고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에 있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이며 삶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을 얻는 길입니다. 몇 년 후 이영숙 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맞추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작은 것부터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색해했지만 그녀의 변화에 점점 익숙해졌고 오히려 그녀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식을 할 때도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를 이야기하고
집안일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이영숙 씨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던 삶을 뒤로하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